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벽한 PT를 위한 그 마지막 시리즈 발표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수업들을 통해서 기획하기, 제작하기, 연습하기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열심히 만든 시각 자료와 대본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단계는요, 사람들 앞에서 준비한 발표를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발표의 내용 구성하기. 두 번째,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사용하기. 세 번째, 청중과 소통하기입니다. 먼저 우리 발표는요, 크게 세 도막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도입, 둘째, 전개, 셋째, 결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도입 단계는요, 대뜸 발표를 할 때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청중에게 질문을 걸거나 아니면 청중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청중이 자신의 발표에 관심 가지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발표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오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라고 청중들에게 소개하는 것 또한 아, 필요, 하는 것 또한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개 도입이 끝났다면 이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장황하게 또 앞선 단계에서 준비한 발표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면 되겠죠. 혹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이라면 발표라면 청중을 설득하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했다면 마지막 발표를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말 단계를 통해서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준다면 청중들이 그 여운을 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자신이 어떤 발표에 대해서 들었는지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발표 마지막에 청중들이 여운을 가질 수 있는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을 덧붙인다면 청중들이 그 여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들은 발표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요,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적 표현은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자, 언어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이 언어적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반언어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언어와는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언어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투, 말의 속도, 말의 크기, 억양, 침묵 등 언어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또 언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제가 잘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잘한다." 이렇게 말투는 반대로 쓸 수 있잖아요. 또 제가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표정 지금 표정이 안 보이긴 하지만 제가 표정을 잘 못했다는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언어와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언어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현 이것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언어적 표현은요. 말 그대로 언어와는 분리되는 언어를 말할 때 사용되긴 하지만 언어와는 분리되는 표현, 이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표정, 몸짓, 시선, 자세 등 언어와는 큰 상관이 없는 애초에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표현, 이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하기,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언어적 표현은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대한 간결하게 같은 문장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막 하나의 문장을 4줄 길게 4 줄씩 길게 늘여서 말하는 것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해서 4 문장을 말하는 것이 훨씬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효과적인 침묵과 담화 표지를 사용하는 것 또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러므로 이런 담화 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또 중간중간에 한 문장 끝내고 바로 다음 문장을 이어서 말하기보다는 한 문장 말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장을 말하면 이렇게 침묵을 활용하면 청중들이 '아 이 문장이 끝났고 다음 문장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반언어적 표현을 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첫 번째 속도. 너무 빨라지면 제가 지금 이렇게 래퍼처럼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여러분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천천히 그것처럼 너무 천천히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빠르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크기. 발표는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잘 들리도록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ASMR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없겠죠? 다음 억양은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발표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기인 만큼 최대한 표준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투리로 발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가끔 표준어를 사용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표준어 어휘, 표준어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투는요. 자신감 있지만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주눅 들어 있는 말투를 쓰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거만해서도 안 되겠죠. 자신감 있지만 공손한 말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언어적 표현은요. 메시지 전달에서 무려 8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의 성공은 말을 시작하기 전 첫인상에서 결정이 될 정도로 우리가 가진 비언어적 표현, 표정이나 자세나 몸짓, 말투 이런 것들이 발표의 성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선은요. 대본, 슬라이드가 아닌 슬라이드인데 이가 빠졌네요. 슬라이드가 아닌 청중을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청중들을 바라보고 청중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이야기를 전달해야 내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해 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표정은요. 기본적으로 미소를 띠고 내용에 맞는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내용이 조금 더 심각하거나 비극적인 내용이라면 슬픈 표정을 지어줄 수 있고 또 재밌거나 유머를 이야기한다면 웃음을 띠는 것이 더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겠죠. 세 번째, 몸짓은요. 손에 최소한의 물건만 쥐고 역동적인 손동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에 정말 이 포인터도 들고 있고 대본도 들고 있고 핸드폰도 들고 있고 하면 굉장히 이 발표를 듣는 사람이 번잡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는 최소한의 물건, 포인터나 아니면 큐카드 정도만 쥐고 아주 역동적인 손동작을 통해서 발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자세는요. 성중을 향해 서고 슬라이드나 대본 혹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대본을 등지고 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중을 향해 꼿꼿하게 바른 자세로 서고 스크린의 왼편에 위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스크린의 왼편에 섰을 때 쪼끔 더 이 시선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스크린도 잘 보이고 오른쪽에 사람도 잘 보입니다. 아 제가 지금 표현하는 왼쪽과 오른쪽은 청중의 기준에서 그런 거고요.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스크린의 왼편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눈에 잘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청중과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흥미 유발. 청중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반응 대처. 청중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아주 좋은 발표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응답을 할 때는요, 발표를 보완하고 청중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흥미 유발은요, 도입부에서 최대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청중이 내 발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영상,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유머,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 대처는요, 여러 가지 청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청중에게는 신경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발표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청중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청중에게 발표를 던지거나 손을 들게 함으로써, 혹은 청중에게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제 발표에 조금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아예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청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청중에게 "제 발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청중과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어 이 청중이 그래도 저에게 쪼끔 더 호의적인, 발표 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너무 거만해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 청중이 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테니까 너무 거만해 보이지 않고 겸손해 보일 수 있도록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세 번째, 질의응답을 할 때는요, 질의응답 기능에서 벗어난 질문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막 발표를 했는데 끝나고 "첫사랑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오늘 발표 내용과 좀 유리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빙빙 두르지 말고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혹은 공부가 좀 덜 되어 있어서 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변하기 힘들면 솔직하게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뒤에 내일이나 혹은 내일 게시판을 통해서 혹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좋지 않은 질문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기껏 앞서서 다 발표한 내용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하지 말고 앞에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렇습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좋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오늘 발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배웠고요. 앞서서 우리 발표를 기획하고 또 연습하고 또 준비한 그 모든 과정을 오늘로써 그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는 멋진 발표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